그렇지. 금의 글자를, 금은 우리 봐봐요. 목, 화, 토, 금, 수 하면서 넘어갈 때 이미 금의 글자는 우리 금묘하실 생각했을 때 초년, 중년, 말년 이런 식으로 갈 때 장년기에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냥 오행이라는 습성을 먼저 생각해요. 금이니까. 일단 신금이니까 금의 기운을 앞으로는 이제 왜 이러냐면은 단순히 오행적으로만 봤을 때랑 다시 글자의 특성으로 봤을 때랑 이런 게 머릿속에 이제 같이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신금은 금의 글자이니까 금의 글자의 속성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기초 때 배웠을 때 금은 그러면 숙살지기에 그런 기운을 갖고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금은 생각해봐요. 가을이 됐을 때 우리가 열매가 딱 익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따서 먹지 않죠. 근데 열매 익는 걸 기다리죠. 그러면 우리 추석 때 열매를 다 따서 먹어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이제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 시기예요. 그쵸? 그러면 진짜 실질적 결실은 뭐겠어요? 우리 금의 운동을 하고 있어서 얘가 신, 유, 술의 기운을 갖고 있는 금의 기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 결실은 유금에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사생지. 그죠? 생지의 글자를 갖고 있으면서 역마라고 했어요. 사생지의 역마. 그 다음에 얘는 또 원숭이죠. 이 신금은 봐봐요. 가을을 한번 떠올려봐. 가을. 우리 뭐라 그래요? 봄은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데 가을에는 낙엽이 지면서 바람 불고 쓸쓸하죠? 이제 막 그런 것도 같이 떠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천간의 경금이랑 같은 글자죠. 이게 천간의 경금. 그러니까 가을을 먼저 떠올리면서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돼. 쓸쓸해. 쓸쓸함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약간 고독하다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얘가 천고성이에요. 12성, 천고성. 실제로 고독할 고자예요. 그래서 뭔가 가을에 쓸쓸한 고독한 기염을 갖고 있어서 신금이라는 글자 자체에 고독함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일지나 월지로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그런 기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줘도 돼요. 그래서 또 얘는 무슨 운동을 또 하죠? 금의 기운을 갖고 있지만 운동은 수의 운동을 하고 있죠. 신자진의 수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신금의 지장간을 들여다보면은 무, 임, 경이 들어있어요. 신금의 지장간. 금의 운동을 하고 있지만 수의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무임경이 들어있어서 이 신금은 지장간 안에서도 금생수를 하고 있어서 어때요? 좀 차갑죠? 좀 글씨가. 하지만 얘가 달로 보면 8월달 기운이라서 실제로 8월은 그렇게 춥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추운 계절은 아니지만, 엄청 추운 계절은 아니지만 금생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도 갖고 있어요. 무토. 앞에서 넘어온 기운, 그러면 미토에서 넘어왔겠죠. 얘가 미토의 기운을 넘겨주는 거지. 그죠? 앞에 토의 계절에 미토의 기운을 넘겨와서 금생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금의 글자와 비슷한 천간의 글자가 뭐예요? 글자 비슷하게 생긴 거. 간목이 비슷하죠. 자, 봐봐요. 간목이 돼 있는데 위로 하늘로 삐죽 나온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글자라 그래갖고 금의 기운을 갖고 있으면서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기운이 영감이 좋고 촉이 발달하고 그래요. 신금 자체가 거기다 현침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쭉 이어서 줄로 연결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금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숙살지기 기운. 그러니까 영감과 촉도 많이 좋죠. 자, 그래서 이 신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원숭이의 이 성질은 사람이랑 제일 많이 닮았죠. 우리 원숭이 하면 옛날부터 손오공 떠올리면은 원숭이, 그 다음에 원숭이가 진짜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걸 봤어요. 원숭이가 저 태국인지 방콕인지 진짜 이거 어젠가 내가 그제 봤어. 태국인지 방콕인지에서 원숭이가 길에 지나가는 관광객의 그 휴대폰을 뺏어갖고 올라갔어요. 그래갖고 거래를 한 거야. 사람하고. 그래서 자기 먹을 거를 휙 던져주니까 휴대폰을 주더라고. 원숭이가. 그 위에서 떨어뜨리니까 밑에서 받더라니까. 내가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거래를 할 줄 아네. 이 사람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하면, 그죠? 똑똑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습성으로 볼 때도 똑똑한데, 꾀도 있고, 그죠? 이게 왜 신금은 원숭이라는 거를 얘가 이제 당첨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신금 안에는 금의 기운도 저렇게 현침에 뭐에 들어있으니까 다방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금의 기운을 잘 생각해 봐요. 사생지 중에 인신사에 했는데 인사는 앞에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 사생지 역마는 뭐라 그랬어요? 시작한다 그랬죠. 봄, 여름의 사생지는 시작이야. 그런데 가을의 사생지인 신금은 금의 생지죠. 걷어들여야 되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얘는 시작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결실, 열매 이런 기운으로 앞에 인목과 사화는 시작하는 기운을 크게 품고 있지만 같은 사생지의 시작 기운과 역마는 다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갖고 있지만 신금은 오히려 걷어들이고 열매를 가지려고 하는 시기. 그래서 시작보다는 약간은 정리의 단계가 더 들어있어요. 정리. 이해되죠? 정리를 왜? 유금의 결과를 이제 실질적 열매를 걷어들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정리의 단계가 더 맞아요. 신금은. 이래서 우리가 이 신금의 특성을 살펴볼 때 아까 오행, 금 뭐 이러면서 이제 다 살폈어요. 그러면 신시를 이제 또 대입하는 거예요. 그거 이런 거 하나씩 다 대입하는 이유도 그 신시에 가진 그 특성이 또 그 사람의 습성에도 다 들어있는 거거든. 그럼 봐봐요. 자, 요거 지우고. 자, 신시는 자, 몇 시부터요? 우리 그때 미시 다음이죠? 저번에 했을 때 오후 15시 30분. 그럼 오후 3시 30분부터 17시 30분. 그죠? 자, 그러면 요 시간대를 딱 떠올려 봐요. 아까 금의 기운이 가을로 넘어가면서 결실을 맺을 건데 시작이라는 것보다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분주한 시기인데 이 시간은 봐봐요. 시작의 의미가 조금 아닌 게 여기서 이제 연결되죠. 왜? 하루 일과를 이때는 퇴근 전에 뭐 해요? 사람들이 회사에서 마무리 정리하잖아요. 퇴근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던 업무를 마무리 정리하죠. 정리하고 잠시 쉬다가 이제 막 보통 요즘은 근데 빨리 퇴근하는 데는 5시부터도 많이 퇴근하더라고. 나는 옛날에 회사 생활할 때 꼭 7시였는데 그 시간들이 점차 좀 줄어들긴 했다고요. 근데 어쨌든 저 시간은 그렇게 마무리 정리를 하루의 일,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의 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잠시 휴식했다가 이제 퇴근하고 그 의미와 좀 전에 신금이 가을로 넘어가면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열매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랑 비슷하게 맥락이, 그죠? 비슷하게 가잖아. 그러니까 이 신금의 의미를 금이에요. 숙살지기예요. 외로워요. 쓸쓸해요. 고독해요. 막 그 계절을 떠올리고 오행을 떠올리고 요렇게 해서 머릿속에 쑥쑥 집어넣으면은 나중에 이제 지지로 신금을 봤을 때 통변을 할 때는 일지로 신금을 어떤 신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월지의 신금인지 또 다르겠죠. 내가 지금 그거 정관평관 막 위치별로 한 것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금이 연지로 갔을 때, 월지로 갔을 때, 시지로 갔을 때 다르겠죠. 이 사람이 신금을 어떻게, 이게 이제 통변하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저 신금이라는 오행이 이 천간에 어떤 오행의 신금이 그러면 십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십성이 연지로 갔을 때는 그러면 다시 궁성으로 대입하고, 신금의 이런 이론들을 접목해서 궁성으로 대입하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조상궁으로 신금이야, 뭐 이렇게 대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월지로 신금이면 사회궁으로 신금이야, 부모궁으로 신금이야. 그러면 신금 자체가 갖고 있는 기운이 일단 대입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했던 이런 모든 기운들은. 그러면서 이제 십성과 뭔가 다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합충형해를 같이, 그러면 그 글자가 온전한지 깨졌는지 봐주면서 한 개씩 이제 얹으면 돼. 얹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기초가 중요하다는 게, 나도 이만큼 공부했는데도 지금도 기초를 봐요. 왜냐면 이 기초라는 게 결국은 끝에 통변이 완성되고 나면 되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머릿속에 쑥 집어넣고 나중에 통변까지 가고 뭐 하고 했을 때 다시 돌아와서 하나씩 다시 봐야 돼요. 그런 시기가 꼭 필요해요. 그래서 신시는 그런 시간대에, 그러면 신월이 있죠. 신월이 양력으로 몇 월이에요? 8월. 만약에 5일부터 시작하면 8월 뭐 20일까지. 그죠? 8월 21일부터 9월 뭐 4일까지. 그러면 시간을 보고 월을 보는 이유는, 실제로 월을 보는 이유도 신금이라는 특성이, 엄청 중요한 특성이 월지에서 나오기 때문에 월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럼 월을, 자, 8월 5일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여름이 확 가고, 그러면 8월이 되면서 기운은 뭘로 넘어가는 기운이에요? 계절로 보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단계잖아요. 그럼 우리가 입목했을 때, 겨울에서 봄 넘어갈 때, 입춘. 그러면 얘는 입추가 되겠죠? 입추. 그러면 실제로 이 뒤로 가면서 우리가 실제 뭐 추석도 오고 가을도 오고 결실을 맺고 곡식을 걷어들이고 막 이런 계절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때를, 그 밑에를 처서라고 해요, 우리가. 입추와 처서가 있어요. 실제로 입추는 가을이 온다. 이제 가을이 온다. 가을로 들어간 게 아니고 가을이 온다라는 의미. 이때 그거래요. 김장을 하기 위해서 무와 배추를 심는 시기예요. 이때 12월에 우리 김장 하기 위해서 무와 배추를 심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통 농부들이 큰 일은 다 끝내고 이제 그런 농사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김맥이라고, 요때 입추에 김맥이라는 걸 하는데, 그거는 농사를 끝내고 그 흙을, 농사 끝내면 흙이 딱딱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부드럽게 해줘야 다음 농사를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는 시기, 농사철에는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면, 이 신금의 특성은 그런 특성도 갖고 있습니다. 원숭이의 특성도 갖고 있고요. 계절의 특성도 갖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이 신금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금의 숙살지기가 천간으로 가면 경금이고, 지지로 왔을 땐 신금인데 금의 운동을 하고 있고, 지장간 안에 수를 넣고 있어서 수의 운동도 같이 하고 있는 글자, 막 이러면서 머릿속에 이제 쭉쭉 집어넣는 거예요. 특성을. 그래서 입추에는 그런 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처서로 갔을 때는, 실제 처서에 우리 진짜 8월에 지나갈 때 왜 딱 입추 딱 지나서 처서 딱 들어가는 21일 막 요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와, 이제 진짜 더위 가는 것 같다. 알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 더위가 실제로 가는 때가 처서예요. 그래서 이때 실제로 더위가 가고 시원한 가을이
더위가 돌아가는 시기라고 해요. 더위가 이제 가. 너는 더위는 가. 이제 시원한 게 와야 돼. 딱 그 시기예요. 왜냐면 8월 중순까지는 우리 실제로는 엄청 덥잖아. 풀을 깎고 벌초를 하고 막 이러죠. 이 처서에 또 농사의 절기로 얘기할 때 비가 오면, 처서에는 비가 오면 좀 안 좋다고 얘기한 게, 비가 와버리면 쌀독에 독에 쌀이 줄어든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그래서 날씨로 비가 오면 좀 안 좋다라고 하는 시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은 나한테 물들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내 기운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도 이게 담겨야 되는데, 그런 기운이. 그래야 여기 선생님들이 그래서 한마음이 돼야 된다는 거야. 실제로 나는 그런 기운을 엄청 잘 느끼는 사람이라 대전에서 대구 매일 출퇴근할 때 거기에 센터가 2개 있었어요. 근데 2군데를 가야 되는데 문 앞에 딱 가면 어떤 날은 들어가고 싶지 않아. 돌아간다니까. 그 안에서 기운이 뭔가 안 좋은 기운이 확 나오고 있어서 안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럼 딴 데로 가. 왔다 갔다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기운이 보이지 않는 이 기운이라는 것이, 이래서 서남은 서남끼리 끼리끼리 이것도 있는 거예요. 사람 대인관계도 그렇고, 내가 선해져야 선한 사람이 붙는 거예요. 그 신금은 그래서 금의 글자이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상작용을 막 떠올려요. 왜냐면 신금이라는 글자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금 그러면 돌, 뭐 쇠붙이, 쇠덩이 막 이런 거 막 떠올려요. 그럼 금의 기운이에요. 숙살지기예요. 고독해요. 쓸쓸해요. 하지만 능력은 있어요. 안에 토도 들어있고 수도 들어있고 금도 들어있어. 그러니까 금생수 그러면은 금생수 하니까 어때요? 늙음을 가는 시기니까, 이미 토를 들고 있으니까 신금 자체는, 이 신금 자체는 이미 해온 흔적이 있는 글씨죠. 애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애기가 아니, 신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몇 바퀴 굴렀을 거예요. 금이니까 인간 인생을 몇 바퀴 굴렀을 거라고 생각해. 왜? 숙살지기에 이미 경험해서 튀어나온 글자들, 이미 경험을 갖고 있어. 그럼 몇 바퀴를 굴렀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노련하죠. 그러면 이 신금을 갖고 있는 월지로 갖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사회성으로 드러날 때, 이 나중에 십성으로 보지 않고 단지 신금이라는 글자의 특성만으로 봤을 때, 그럼 사회성으로 드러나면 이 신금을 뭘로 쓰면 좋을까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 돌 막 생각해요. 쇠붙이, 쑥살 막 이런 거 생각해봐요. 그럼 뭐를 하면 좋겠어요? 이제 막 생각하는, 이게 통변이에요. 나중에 이런 걸 넣어갖고 신금이 월지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통변할 때. 왜냐면 아까처럼 하고 한숨 나오잖아. 수업 시작하자마자. 아이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상작용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는 연상법으로 다 넣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총, 칼 막 이런 거 떠올려 보면, 총, 칼 그러면 센 직업, 우리 평간 얘기했을 때 센 직업, 뭐 군, 검경 막 이런 거 벌써 떠오르죠? 군, 검경. 또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막 떠올리는 거야. 그러면 직업성으로 유추했을 때는 철, 쇠 막 이러니까 막 철도, 항공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임수를 막 넣고 있어. 수 바다, 항공, 항만 이런 거 막 떠오르죠. 항공, 항만, 철도. 그러면 수를 품고 있고 금의 기운이에요. 막 떠올려봐요. 직업성으로 연결해야 돼. 무역 막 이런 거 들어있겠죠. 수도 들어있으니까. 또 막 쇠 붙이고 막 이러니까 봐봐요. 생각해봐. 정비 이런 거. 그죠? 정비. 그렇게 연상하면 돼요. 그러면 막 이 무역. 좀 전에 내가 뭐 쓰려고. 정비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월지로 신금을 갖고 있으면 직업적 특성이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는데 오행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게 격으로 어떤 격이고 십성으로 뭐가 대입되면 또 조금 변하겠죠. 신금이 대입되면서 이제 통변 앞으로 요거 중급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연상하고 나서 격국 들어갈 때는 확 이제 네 기둥 다 가지고 통변해야 된다 그랬어요. 격국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격국 하면서는 이제 나는 이제 중급 이상은 뛰어넘어야 되는 이런 것 정도는 이제 머릿속에서 연상하면서 뛰어넘어야 돼. 항만 자동차, 막 운수업, 왜? 임수도 갖고 있고. 중장비. 그렇죠. 이런 거. 중장비. 그렇죠. 그래서 신금의 특성이 그렇구나. 그러면 신금은 또 우리가 몸의 기관으로 볼 때는 폐, 호흡기, 호흡기,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 피부도 돼요. 신금은. 그 다음에 금이잖아요. 금이니까 근골격계의 뼈 이런 것도 돼요. 갑신일주. 자, 갑신은 오행으로 뭐예요? 금금목 하고 있죠? 금금목 평관. 자, 평관 나오면 12운성 바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제 절. 지장간은 무, 임, 경. 많이 빨라졌어요. 그래도 할수록 속도는 좀 할수록 조금이라도 늘잖아. 조금이라도. 그죠? 조금이라도 좋은 발전이에요. 자, 갑신일주는 절궁을 일단은 갖고 있어요. 절궁 자체는 여기서 이제 12운성에 참 이론도 많긴 많다. 그죠? 절궁 나오면 또 절에 대한 게 지금 머릿속에 쓱 아까처럼 그렇게 연상시키는 이유가 그러면 신금 했는데 신금이 쓱 들어와. 그 다음에 절 하면은 절이 또 쓱 들어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편관이 절이에요. 여명으로 보면 배우자 궁에 만약 일주로 이렇게 돼 있다. 어느 기둥에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은 그냥 단순히 일주로 보고 있으니까 일주로 볼게요. 그러면 갑신 일주는 여명이면 편관을 절궁에 놓고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 궁에 배우자를 놓고 있어요. 센 배우자를 놔둘 수 있겠는데 어때요? 절이니까 살짝 유정무정 이러면은 조금 무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편관의 고통이 그때 편관 또 수업했잖아. 그러면 또 그거 했던 게 이제 쑥 또 들어오는 거야. 배우자궁 자리로 편관이네. 그러면 또 고개 싹 들어와야지. 그죠? 이론은 많지만 어차피 다 흡수되면서 그런 식으로 통변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편관이 절에 들어있고 편재는 절궁의 병으로 들어있어요. 재성이 일단 돈을 버는 일에 동분서주 엄청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것이고, 그렇죠? 돈을 버는 능력은 있다 없다? 능력은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절궁이에요. 그러면 많이 벌고 많이 나가고, 많이 벌고 많이 나가고, 많이 벌고 많이 나가고. 왜? 갑신일주 자체가 봐봐요. 재관인인데 전부 편. 그죠? 그러면 이 글자만 요렇게 딱 글자만 떠올려서 갑신일주하고 요렇게 딱 글자 보면 벌써 마음속에서 뭐가 들어요? 이게 애환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연상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편인, 편관, 편재 막 이러면서 애환이 그냥 이것만 봐도 순탄하지는 않았겠구나. 인생이 절궁에 들어있어서 하고 보이죠. 그러면 재성이 절궁의 병으로 들어있으니까 남자 같으면 부인이죠. 부인과의 인연이 약하죠. 그 다음에 남명 같으면 부인과의 인연도 약한데 여명도 남편과의 인연이 약하죠. 편관자 여기서 이제 대입할 때 봐봐요. 여명 같으면 갑신의 절에 남편과의 인연은 약한데 이 편관은 어떻게 들어있어요? 자, 봐봐. 편관이 절궁에 록으로 들어있죠.
그러면 이 편관의 일이 이 사람한테는 여명이면 여기에 의한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강한 남편이, 경신의 남편이 힘들게 이 절의 일이 생기고 편관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강하잖아. 여기서 제일 강한 게 편관이잖아요. 그러면 육친으로 볼 때는 남편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거에는 편관을 쓰는 사람이죠. 강하게. 그러면 뭔가 센 직업군에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이것만 봐도. 그 다음에 편인이. 이게 제일 강한데 편인이 그래도 갑신일주는 편인이 절궁에 뭘로 들어있어요? 생으로 들어있죠. 저거 하나가 갑신일주는 저 인성 하나가 그래도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이렇게 절궁을 깔고 있고 이렇게 애환이 많은데 봐봐요. 나를 생해주는 엄마가 있어. 그죠? 나를 뒷바라지해주고 뒷받침해주는 엄마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의지처가 이 사람의 의지처는 어디로 가겠어요? 엄마겠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한다든지 공부가 이렇게 생으로 들어있으니까 머리 똑똑하고 엄청 공부 잘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절궁이다 보니까 공부가 너무 어렵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 절궁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이 글씨 자체 다 보고 절궁 보고 옆에 어떤 기운으로 들어있는지 보고 하면 살짝 연상력이 조금 떠오르는 시기가 됐죠?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이 사람한테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결국은 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힘이 들고 이렇게 절의 일이 생기고 편관의 일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할 때 그래도 자기를 뒷받침해주는 인성이 하나 그래도 뒤에서 버티고 있다는, 자기를 생해주는, 왜냐면 수생목하고 있잖아요. 임수는, 지장간에 들은 임수는 생으로 앉아있으면서 나를 생을 해주는 기운이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밑바닥에 떨어져도 나를 뒷받침해주는 뒤에 뒷배경 하나는 있다는 거야. 힘든 인생을 사는 와중에 그 하나가 자기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일주예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가르쳐서 나한테 배운 선생님들이니까 내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풀이했던 이런 방식이 이제 뇌리에 확 박혀갖고 나중에 실제로 누굴 봐줄 때는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튀어나올 거예요. 내가 썼던 말들이. 그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르치는 제자로 이렇게 탁 내가 아예 주입식으로 박아버리고 있는 거거든. 막 힘들게 통변한다기보다 결국 다 배우고 나서 끝에는 심플하게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병신, 자 계속 복습 나온다 그죠? 화극금 하니까 뭐예요? 현재가 무슨 궁이에요? 병궁이에요. 병궁. 병궁에 편제를 깔고 있다는 건 남자로 보면 배우자를 배우자 궁에 놓고 있으면서 병궁이니까 병은 뭐를 떠올르라 그랬어요? 역마성. 그러면 활동적일 것이다? 아닐 것이다? 활동적일 것이다 바로 나오죠? 그럼 활동적인 이 병궁 안에 편제를 깔고 있어요. 돈에 대한 쟁취의 마인드는 작다 크다? 크다. 정죄가 아니고 편제다. 그죠? 그 다음에 식신이 병궁에 병으로 들어있으니까 무신, 병. 그죠? 식신이 병궁에 병으로 들어있어요. 엄청 돌아다닐 수밖에 없죠. 역마로. 근데 남명 같으면 편제를 병궁에 넣고 있고 식신을 또 병궁에 병으로 들어있죠. 이래서 이 역마성이 강한 역마 때문에 이 배우자를 남자 같으면 돌아다니다가 먼 곳에서 배우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이 병신일주는. 그래서 먼 곳에서 만나서 인연이 돼갖고 돌아다니다가 데려와요. 그러면 무신이 식신이 병궁에 병으로 들은 일을 엄청 열심히 하겠죠. 많이 돌아다니면서 말도 잘할 것이고, 그죠? 여명 같으면
재성을 병궁에 놓고 있으면서 자식을 병궁에 병을 놓고 있으니까 여명 같으면 어때요? 자식을 멀리 보낼 수도 있고, 그죠? 역마성을 띠면서 자식이 조금 떨어져서 어디 다른 데서 지내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하죠. 편관이 병궁에 아까 갑신일주랑 달라졌죠. 생이 어떤 거예요? 편관이 생이야. 그죠? 달라졌죠? 이래서 병신일주의 편관은 비록 편관이긴 하나, 안에 들어있는 게 편관이긴 하나 병궁의 생으로 들어있는 편관이라서 정말 편관의 고통이 얼마큼입니다 할 때 사람들이 댓글 달리는 거 봤죠. 나는 뭐 죽을 정도였어요. 뭐 나는 이길 수 있는 정도였어요. 댓글 달렸잖아. 이게 그런 케이스라는 거야. 생으로 앉아있는 편관이 생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은 아니라는 거예요. 편관 비록 7살이긴 하나 극심하진 않아요. 이길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생으로 들어있으니까. 그럼 여명 같으면 재성을 깔고 있는데 지장간 안에 편관을 넣고 있어요. 병궁의 생이면 비록 편관이긴 한데 여명 같으면 유정 무정 생각해봐요. 생 해주는 거잖아. 생으로 들어있죠. 좀 유정하겠죠. 편관의 그 극심한 고통과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이러면 편관이 다르게 해석되죠. 지금 편관이라고 무조건 다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12연성 대입해서 편관이 생으로 있네? 그러니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정하겠다. 남명 같으면 자식과의 관계가 그죠? 그러면 자식이 편관스러울 수 있어. 그러면 뭐예요? 아이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이렇게 봐줄 수도 있겠죠. 남명 같으면. 여명 같으면 남편이 바깥에서 편관을 쓰는 직업일 수도 있고 센 직업군에 가질 수도 있고 이런 게 나오죠. 이해되죠? 자, 편제가 병궁에 록으로 들어있어요. 남명 같으면 본인의 배우자궁에 배우자를 깔고 있으면서 병궁을 갖고 있는데 편제가 병궁에 록으로 들어있으니까 인연되는 배우자는 경신 록으로 들어오니까 남명 같으면 능력 있는 없는? 있는. 그죠? 자, 이제 하나씩 이제 퍼즐을 맞춰가야 돼. 배운 거. 이제 이런 거를 써먹을 수 있는 이제 퍼즐 맞추기예요. 있는이지. 그죠? 좀 재밌어지고 있죠? 사실은 조금은. 쬐끔은 이러면서 눈 보면 알아요. 귀신 같은 촉. 자유. 나 자유. 알겠죠? 딱 보면 압니다. 그래서 편제 병궁에 록으로 들어있는 부인이 그럴 것이고 여명 같으면 지지랑 아버지를 깔고 있죠. 힘 있는 아버지가 뒷받침이 되겠죠. 뒷배경이 좀 되겠죠. 여명 같으면 뭐 잘 사는 집안의 며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봐봐요. 잘 사는 집안의 며느리. 왜냐면 편제는 여명한테는 시어머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풀이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궁이라는 것 때문에 어쨌든 많이 돌아다니게 되고 뭔가 활발하고 여기저기 그래서 이 병신일주의 재성 여명 부인은 먼 타향에서 인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핵심적으로 좀 들어있어요. 식신도 병궁에 병을 하고 있어서 토생금 하고 있네. 이러면 이게 좀 깊이 있는 통변인데 식신을 달고 온 부인 이래갖고 병궁의 병으로 토생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뭐 결혼이 먼저냐 애가 먼저냐 이러면서 그런 것도 좀 보여요. 봐봐요. 저번에 분명히 병신 일주로도 풀이를 했었고 그날 그 다음에 사주 4기둥 다 통변했었잖아. 근데 지금 병신 일주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다들 처음 듣는 얘기 마냥 오 이러면서 처음 듣는 얘기 마냥
왜냐면 그날 다 얘기했던 건데. 그래서 리플레이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리플레이. 그 리플레이가 슬슬 이제 더 이상 리플레이가 안 되는 시기에 튀어나올 수 있는 시기가 와야 통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변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당연히.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데도. 이런 식의 반복이면은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 공부하는 거면 4-5번 반복했어 이러면 시험 점수 잘 나와야 되는 반복인데, 그죠? 끊임이 없죠.